통일을 북한이 한 다음에 중국의 그 베이징까지 다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군인들 얘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만리장성 그거까지 다 우리 땅 아니었겠니? 이런 말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 내부에서 웬만한 비밀 이런 거는 돈이면 어지간히 되거든요. 근데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화교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이 이쪽에 중국한데 조금 애매한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중국이 북한한테 쪼끔이라도 좀 어 열어주면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지 않거든요. 중국이 그냥 북한을 어지간하게 죽지 않을 정도로 쌩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김정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 새끼들 우리 좀 어떻게 좀 도와주지. 좀 미국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경제 제재하지?'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런 아주 모호한 관계 속 아주 중국을 버리자고 보니 살아가기 힘들고 중국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너무 아부하자니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딜레마 상태에서 적절하게 라인을 타는 게 북한이죠. 북한 주민들 중국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요즘은 통일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참 혼란스러운데 통일을 북한이 한 다음에 중국의 그 베이징까지 다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군인들 얘네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만리장성 그거까지 다 우리 땅 아니었겠니? 이런 말 하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게 상당히 안 좋아요. 북한 영화 중에 꽤 많은 상당수 그 오래된 역사 영화들이 중국하고 싸우는 영화들이거든요. 네. 애들이 딱 보는 만화가 있어요. 북한은 만화에도 다 정치적인 색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만화가에서 소년 장수라는 장수가 나오는데 세메라는 애가 근데 얘가 맨날 싸우는 게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하고 중국하고 결탁된 그 간첩들 뭔가 그런 느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뗄래야 중국하고 그런 관계에 있구나. 이걸 알고 있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중국이 딱 봤을 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는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저 새끼들 없애야 되는데 근데 또 가지게 또 아예 없애자고 하니 미국의 모든 거를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미국을 대항하는 최대 공격수? 공격수가 북한이거든요. 얘네가 빠지면 공격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놔두는 거죠. 그래서 "너네 그냥 적당히만 해. 우리 힘을 너무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적당히 해."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에다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거나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경제 개발도 막 하고 그리고 많은 관계가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제 경제 제재하고 이런데 중국이 어지간히 동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중국에 가서 굽신굽신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굽신굽신하게는 만들되 미국에다가 어떠한 만큼의 자극은 줄 정도의 그런 존재로 남겨두는 거죠. 저는 북한의 핵 고도화는 중국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쭉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같이 다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으면 요게 시간상 문제지 언젠가는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미국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이 남는데 그러면 이게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라든가 이 소형 핵탄두 이게 완성되는 거는 중국 자체가 안 좋아하는 거죠. "야 걷어치워. 너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핵무기의 그 소형화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북한으로 새어 들어가는 거는 중국이 알아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 그 마이바흐 벤츠를 사 가는 거는 글쎄 중국이 눈 감고 그냥 가만 놔둘지 몰라도 핵탄두 소형화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거기다 회방을 놓으면 놓았지 도와주진 않죠. 러시아하고의 교류는 오래전에 있었어요. 네. 오래전에 소비에트 연방 이렇게 했을 때 국제공산당 회의하러
김일성도 거기에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그 기분하고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부터 주체라는 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주, 자립, 자위 이런 가야 된다. 예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그리고 뭐 어디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즌에서 그래도 러시아하고 소련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이걸 했었어요. 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다 무너지니까 사회주의 시장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할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소련의 기본적인 경제 중심은 다 저쪽에 유럽 쪽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이런 관계가 좀 더 발전되고 소련하고는 좀 더 소홀해졌었죠. 멀어졌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제 결혼 이런 거랑을 이제 다 하고 뭐 어디 가서 살고 싶으면 이민도 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6.25 전쟁 때 중국에서 상당수가 들어왔어요. 상당수가 그 같이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이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뭐 여기 6.25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애랑 이거 생기는 케이스가 많아요. 애도 생기고 그리고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북한하고 압록강 일제 시대 때는 크게 엄청나게 경계를 두지 않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이 그 지역의 북부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쭉. 그거를 북한이 전쟁 끝난 다음에도 압록강 국경이랑 이런 거를 딱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몇 년을 그 주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하기 이전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대요. 네. 그래서 화교들이 북한에 와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갔어요. 도움을 받아가고 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친척한테 가서 뭐 또 돈도 좀 받고 경제적인 뭐 이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런 막내가 해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 웬만한 비밀 이런 거는 돈이면 어지간히 되거든요. 근데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화교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업가들이 있잖아요. 사업가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서 어떤 그 종업원들 데리고 나가서 어떤 공장도 돌리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하고 이제 연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상당수가 라선 무역지구라는 데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투자하고 뭐 거기 자유경제무역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의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만 중국하고의 교류는 많은 거예요, 북중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우면 그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좀 살짝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요거는 얼마 전부터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한국에 딱 넘어왔을 때 '야 민주주의 그냥 진짜 좋다.'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뭔가 요즘에 고비에 들어선 것 같아요, 민주주의 고비. 쭉 보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얘네 다 독재 체제잖아요. 다 알아서 하는 독재 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하고 그런 다른 전선 같은 거를 이제 형성을 하고 그래서 북한에 저기 얼뜬한 저게 김정은이 하나 있는데 왕따 당하는 애. 얘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든이 있을 때 전 민주주의가 다 민주주의권 국가들이 달라붙어서 소련 푸틴을 제재하고 이러니까 쟤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았고 중국하고 이제 또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은 또 뭐 미국하고 눈치도 좀 보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또 강한 거를 또 원하지 않거든요. 예. 얘네가 딱 국경을 제일 많이 대고 있는 게 러시아인데 얘네가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 중국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판인데 그러니까 "야 러시아 너네 적당히만 살아."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러시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기랑 이런 거를 당분간 지원해 줄 그만한 세력이 북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잡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북러 관계는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여기서 지금 이
예전에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그런 포지션으로 자꾸 나가면 김정은하고 더 오래 가겠죠. 예, 더 오래. 푸틴이 왕따를 당하면 한 명 친구가 하나 있어야지 섭섭하잖아요. 네. 근데 푸틴 쪽에 요즘에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가 "야 푸틴 나하고 친해." 뭐 이런 거랑 하다 보면 김정은보다 더 트럼프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김정은하고 좀 멀어져야 되겠고. 예, 그런 관계겠죠. 북한은 경제 구조가 지금 다 자력자강이라는 구호를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알아서 자력, 그러니까 자체의 힘으로 강하게 만들겠다 이건데, 그거는 뻥이고요. 제톨 뽑아 다른 구멍에 넣거든요. 네, 제톨 뽑아 제 구멍에 넣는 건 또 아니고 다른 구멍에 넣는데 그게 평양입니다. 평양을 딱 부각해서 보여줘야 사회주의 우월성,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우월성,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팍팍 긁어다 자꾸 보여주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연관돼 있거든요. 미국이랑 그리고 이제 북한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을 딱 지켜보면서 쟤네 저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평양에 그냥 화려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 야, 우리 그냥 제재하는 게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걷어치우자. 야, 때려쳐.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양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지역을 딱 벗어나서 군대 가서 8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만 7년 정도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있다가 제가 여기 대한민국 올 때 고향을 이제 쭉 경유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정말 눈이 감기더라고요. 퇴보를 했더라고요 이게. 퇴보를 해 가지고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평양이 일어서는 것만큼 지방은 죽는다는 거죠. 팍팍팍 긁어다가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그런 재화는 한정적인데 평양에다가 화려한 걸 보여주려면 지방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북한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뭐 코인 훔치거나 그 무기 밀매 몰래 하거나 그런 방법들인데, 뭐 맨날 훔치는 게 뭐 맨날 잘 되겠어요? 그 무기 몰래 파는 게 잘 되겠어요? 이런 거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들은 북한의 뭐 선전이랑 보면 잘 살고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진짜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저기 우리나라 그 철책 DMZ 쪽에 가서 견학을 갔었는데 대북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북 방송을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예. 저는 DMZ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 가지고 전 멀리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북 방송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방송이에요 그냥. 예. "아 김정은 너 별로야." 이런 말 잘 안 해요 대북 방송에서. 그냥 일상적인 걸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이런 내용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근데 북한 군인들이 그 앞에서 철책에서 들었을 때는 이거는 가뭄의 단비거든요. 예. 김정은을 엄청 신처럼 생각했었는데 다른 외부 세계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김정은이 과연 신이라면 내가 지금 배고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는 요게 지금 대북 방송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되고 그냥 저기 국민들이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다 들을 거잖아요. 들으면 그 사람들이 '저기 대통령도 탄핵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법한 것도 북한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뉴스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냥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곤 하는데, 효과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북한의 어떤 사주를 받았거나, 또는 전혀 어느 관계에 대해서 국가 관계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대북 방송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게 제일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북 방송은 척 틀면 그 총을 우리 한 대 대고 있는 군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하드웨어가 우리에게 뭔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발사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게 대북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죠. 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꾸 훔치러 들어가면 군인들은 그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게 하루 8시간 뭐 또는 뭐 10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딱 들어가서 아파트 문 딱 닫고 그냥 딱 꿈나라로 가면 되는데, 북한에서 가장들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더구나 집에 훔쳐갈 게 좀 있는, 그런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자기가 그냥 그 집을 다 지켜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집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개 키우잖아요. 개가 가반수 한 90%의 개들은 다 경비개예요. 네, 그래서 개가 멍멍멍 짖고 그냥 뭐 난리 부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도둑놈이 들어왔거든요. 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상당수의 그 도둑가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또 민간인들도 있는데, 민간인들은 군인들이 훔친다는 거를 이렇게 요걸 해서 민간인들도 훔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대가 도둑놈이라는 용어를 그냥 달고 살아요. 예. 과거에는 더 했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초기에는 그게 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죠. 배고프니까 뭐 훔쳐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